콰이어트 플레이스 1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2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소리내면 죽는다. 이 단순하고도 신박한 소재로 지난 2018년 4월 나름의 재미를 선사했던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작품 콰이어트 플레이스, 자그마치 1년 전인 2020년 3월 2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놈 하나 때문에 원래 개봉일에서 1년이 훌쩍 지난 2021년 6월 16일 드디어 2편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편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소리내면 죽는다 라는 단순한 원칙과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에보트 패밀리의 다양한 노력들의 대비가 참 인상 깊은 작품이었죠. 소리에 민감한 괴물의 귀를 피하기 위해 땅바닥에 모래를 깔기도 하고, 소리가 적게 발생하는 조리법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마루를 밟지 않기 위해 별도로 표시를 해두는 치밀함까지,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은 소리에 민감한 괴물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에보트 패밀리의 사실적인 생존 과정이 정말 인상 깊은 영화였고, 청각 공포를 소재로 한 영화답게 각종 청각적 요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전달하는 방식이 참신했던 영화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기로는 양수가 터진 에블린이 지하실 계단에 못을 밟고 소리를 지른 후 괴물의 위협을 피해 욕조에서 아이를 출산하며 고군분투했던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정말 재미있던 영화였지만, 그렇다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이 훌륭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소리 없이 긴장감을 형성하는 독창적인 연출, 청각장애인 딸 레건을 보여주는 방식 등 공포 및 서스펜스 영화로서 기본 이상의 흥미로움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곡 근처에서는 살지 않는지, 미국 전역에 퍼진 괴생물체의 위협이라고 했는데, 미국같이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가, 심지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가 하울링이라는 괴물의 약점 하나 알지 못하고 고작 샷건 한 방을 머리에 맞고 죽는 괴생물체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10살짜리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 설정이 아니죠. 괴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소리를 죽이는 에보트 가족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개연성 넘치는 각본과 달리, 세계관이 가진 허술한 문제는 1편의 단점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리뷰어분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바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2편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코시국을 뚫고 극장에 가서 볼 만큼 재미가 있는 작품인가?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1년이나 개봉 연기를 하고 모습을 드러낸 이번 2편은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며 극장에서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줄거리부터 짧게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2편은 괴생물체가 미국 땅의 모습을 드러낸 1일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가롭게 아들 마커스의 야구 경기를 보고 있던 에보트 가족,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더니 정체 모를 괴생물체들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마커스는 가족들과 함께 무시무시한 괴물을 피해 도망가던 끔찍한 그날의 회상을 마칩니다. 마커스의 회상 장면이 끝나고 영화가 보여주는 상황은 괴물을 샷건으로 쏴 죽이던 시즌1의 마지막 장면 이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리가 죽은 후 에블린은 아들 마커스, 딸 레건, 그리고 갓난아이와 함께 생존자의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영화가 그리는 상황은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 떠난 내 가족이 겪는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 과정입니다. The people that are left, they're not the kind of people worth saving.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1편에서 보여주었던 청각적 장치를 활용한 긴장감, 특히 레건의 입장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어떠한 소리도 없이 그저 배우의 표정과 배역이 마주한 상황만을 나열하여 공포감을 형성하는 연출은 이번 시즌2에서도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1편에서도 느꼈지만 2003년생인 레건 역의 밀리센트 시몬스 배우의 연기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에멧에 의해 배신을 당해 보청기를 잃어버린 줄 알고 절규하던 레건의 장면과 기차 안에서 괴물을 마주하며 짓던 표정 연기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시즌 1이 괴생물체로부터의 살아남기라는 생존 과정 중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면 이번 시즌 2는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다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가족 중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기에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엄마와 누나를 말리던 마커스가 괴물을 무서워하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괴물을 죽이고 엔딩을 치는 영화의 결말 스토리 자체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생존 자체에 집중했던 시즌 1에서 더 나아가 가족과 성장이라는 또 다른 키워드로 주제를 확장하며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시도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번 시즌2를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이번 시즌2는 여느 시즌2답게 세계관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이 다양한 인물과 낯선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인물과 설정들은 막상 97분이라는 러닝타임 내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에멧이라는 캐릭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캐릭터, 예고편부터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역할이 없어요. 그냥 주인공들에게 잠깐 동안 괴물을 피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주는 것, 레건과 함께 떠난 여정에서 물에 빠진 보청기를 살려주는 것 말고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존자를 찾던 레건이 항구에서 만난 이상한 사람들과 레건이 찾은 생존자들도 그저 괴물의 밥이 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계관이 확장되며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으며 그들을 그저 괴물에게 희생되는 소모적 역할로 이용한다는 점이 그게 긴장감을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시즌 1처럼 아빠 없이 살아가는 에보트 가족 중심의 생존 스토리나 보여주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더불어 시즌 1에 이어 여전히 지속되었던 자기적인 급발진 전개도 그게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2는 총 2개의 스토리로 나뉘어 영화가 전개됩니다. 그 중 하나는 레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죽은 후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레건은 가족을 구하겠다며 혼자서 무모한 여정을 떠납니다. 라디오에 잡힌 전파의 신호만 따라가면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며 굳이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하고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영화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단독 행동을 한 레건을 구해달라며 에멧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에멧이 레건과 함께하며 각종 위기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마커스입니다. 누나가 떠났고 에멧도 그런 누나를 구하기 위해 떠났고 마커스는 엄마 에밀리와 갓 태어난 동생과 함께 벙커에 남았습니다. 괴물에게서 도망치던 도중 다쳤던 마커스의 치료를 위해 에밀리가 떠나게 되고 조용히 동생을 지키라는 엄마의 말을 어긴 채 굳이 다친 다리를 끌고 우리의 마커스는 숨어있던 벙커 밖으로 나가 세상을 구경합니다. 그 겁 많은 소년이 말이죠. 결국 실수를 하여 소리를 내게 되고 마커스는 괴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영화는 이런 상황으로 괴물을 불러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번 시즌2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식은 다소 자기적입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 주인공들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 형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굳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며 너무나도 뻔하고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들 공감하실 말로 애들이 바람 캐릭터를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즌 1에서도 아이들의 실수로 인해 위기 상황이 종종 발생했는데 시즌 1은 이 시리즈를 접하는 첫 영화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2에선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제 괴물 나오겠네, 시즌 1에서 그랬잖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앞으로의 스토리가 예측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긴장의 요소가 예측이 되다 보니 영화를 보는 동안 느껴진 긴장감이 시즌 1보다는 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훌륭한 음향 연출이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즌2는 결국 전체적으로 시즌1의 구성과 유사하고 세계관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각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즌1에 비해 더 나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자기적인 스토리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니 더 나아진 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감독이 자신 있어 하는 음향을 활용한 긴장감의 유발, 소리내면 죽는다 라는 단순한 생존 법칙을 통한 서스펜스, 무시무시한 괴생물체의 비주얼, 배우들의 명령기 등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며 개인적으로는 음향 효과 때문이라도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